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포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과일 다 좋아하고요. 우리는 이런 음식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병균이 들어옵니다. 호흡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거리에 걸어다니면서, 교통수단을 활용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외부의 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외부의 수많은 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내부에 있는 무슨 암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면역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그 복잡성을 설명한 길이 없어서 제가 경찰과 군대로 비유해서 설명해 보았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면역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면역이고, 단어는 아니지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면역 또는 면역력, 면역 시스템, 면역 체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알아두셔야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좀 보충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외부의 적은 어떤 것이며 얼마나 많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야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한 것인지, 정말 위대한 것인지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병원체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병원체가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 그 속에 인류 역사 속에서 무수한 생명을 빼앗아갔던 역사 속의 병원균, 지금 우리 세대가 경험했던 코비드19와 같은 팬데믹 병균들 포함해서 말이죠. 이것들이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병원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많은 미생물에 우리는 끊임없이 노출되지만 그 중에 사실 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워낙 미생물 자체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먼저 우리 병원균,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병원체는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는 단세포 생물이고 우리 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처럼 대부분 무해하거나 유익한 것도 있지만 소수지만 상당한 수의 박테리아가 병원성을 가집니다. 병원성이란 말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2021년 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박테리아는 1,500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인데요.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이 알려진 병원체입니다. 이제 상습이 돼버렸죠.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인 유전물질 DNA 또는 RNA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비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번식할 수 없기 때문에 숙주세포에 침입해야만 정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식하면 숙주세포를 파괴하고 죽이고 또 자기는 계속해서 복제해 나가는 거죠. 이 바이러스는 감기, 독감부터 에이즈, 또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질병까지 매우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균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단세포 또는 다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간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균류는 약 300종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균류 감염 질환은 무좀, 백선 이런 것들도 있죠. 그 다음에 기생충, 원생동물 같은 단세포 유기체와 신체 각 부위에 기생하는 기생성벌레, 우리 기생충이라고 했죠. 약도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포함하는 넓은 범주입니다. 또 하나는 좀 독특한 유형의 병원체인데요. 프리온이라고 합니다. 프리온.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닌 잘못 접힌 단백질이에요. 그냥 단백질이에요. 근데 다른 단백질을 잘못 접히게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광우병과 같은 신경퇴선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진에 보는 것은 우리 항생제로 죽지 않는 수포박테리아. 이게 정말 무슨 박테리아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면역 체계가 강해야만 이길 수 있는데, 참, 모든 병원체의 수를 셀 수는 없지만 잠재적으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종은 수천 종에 달하고요. 수백만 개. 어떤 연구에 하면 잠재적으로 병원체까지 포함하면 수백억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끊임없는 위험에 맞서서 인체의 면역체계는 정말 놀라운 방어 시스템입니다. 오늘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은 클론 팽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클론 팽창은 우리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런 수많은 적 병원체들을 상대로 이기는 강력한 무기와 군대가 되는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몸의 어떤 특정 병원체를 표적화해서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클론 선택이라는 이론에서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론인데 거의 증명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 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른 병원체들이 들어오면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항원이라고 합니다. 항원 수용체를 가진 림프구 T세포와 B세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근데 어떤 특정한 항체가 들어오면, 항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합한 B세포와 T세포가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특정 병원체의 항원과 일치하는 수용체를 가진 림프가 선택됐는데, 이건 참 이해하기 힘든데, 사실은요.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가상적인 적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적에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적합한 군대, 무기, 전쟁 체계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적합한 병균이 들어오면 거기에 어떤 특정한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적합한 군대, 무기, 전쟁 체계가 나가서 싸운다는 거죠. 자, 특정 항원과 처음 만난 림프구 T세포, B세포는 활성화되고요. 그림에도 보다시피 활성화됩니다. 이 활성화는 클론 팽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특정한 군대가 이제 선택된 군대가 나갔는데 싸우는데 숫자가 모자라면 군인들 스스로 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보다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전략적으로 더 강력한 군대가 되게 한다는 거죠. 자, 이 적합한 군인을 클론이라고 하는데 클론이 대량으로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클론 팽창을 통해서 복제를 통해서 침입한 병원체와 싸우도록 하는 그러니까 특별히 설계된 대규모 세포 군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이 대규모 그 군대 복제된 군대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펙트 셀이라 가지고 이펙트 셀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포들은 직접 감염과 직접 싸우는 병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펙트 세포인 세포 독성 T세포는 감염된 숙주세포를 죽이고 그다음에 이펙트 세포인 B세포는 항체, 미사일 역할과 적을 표식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항체를 생산하여 병원체를 무력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포들이 침입한 특정한 적과 싸우는 군사의 수를 복제하여 증강하고 무기체계를 순식간에 증강하여 전투에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군대에 비유하는 것은 설명이 안 되죠.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면역 세포들은 두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뇌가 없는 면역 세포들이 일부 또는 전투 후에 적을 기억해서 다음에 같은 적이 나타나면 침입하면 그 적의 특징을 알고 있었고 이미 전투에서 승리한 전쟁 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바로 기억해 가지고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공격하고 자체 복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클론 팽창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제하고 또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전략, 옛날에 이긴 전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전략을 가지고 전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력 덕분에 우리는 특정한 적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미리 병균에 대한 대비책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 감염이 사라진 후에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체내에 남아 있습니다.
자, 병원체가 제거되면 대부분의 이펙터 세포는 수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군대들을 보유하고 있으면 부담도 되고 또 자기 신체에,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클론 팽창 중에 생성된 소수의 기억세포는 살아남습니다. 마치 노병은 사라지지만 죽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대와 다른 것은 그 노병이 해당 적이 쳐들어오면, 전에 쳐들어오게 되면 그 기억을 하고 다시 20대의 군인으로서 젊어져서 적과 싸우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클론 팽창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자신을 복제해서 이전에 이긴 전투를 해낸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기억세포들은 면역기억의 토대가 되는데, 이들은 이전에 항원을 경험하여 자신을 형성하게 한 특정 항원을 인식하도록 훈련된 세포들입니다. 만약 동일한 병원체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 기억세포들은 처음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항원을 인식하고 더 신속하게 또 효과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한번 질병에 걸리거나 백신을 맞은 후에 그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갖게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는데도 우리의 면역 체계는 주인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인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엄청난 일을 해냄으로써 주인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누가 이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최상의 군대 조직을 만들고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24시간 정찰하고 적이 발견되면 바로 전투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그 적에게 특화된 특수부대를 스스로 복제해서 수를 늘리고 또 전투가 끝나면 퇴역한 군인들이 되고 또 다음에 같은 적이 나타나면 다시 20대의 군인이 되어서 그 전투에 나가서 이기는 전투를 한다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전공도 했지만 참 공부하거나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더 새롭고 참 숙연하기까지 합니다. 언젠가 제가 다음에 좀 준비가 되면 이런 멋진 우리의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시원한 물 한 잔, 오늘 이 순수 마치고자 합니다. 4차례에 걸쳐서 제가 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면역하면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또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갔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